예, 그럼 계속해서 종목별 투자 전략, 새로운 종목들도 계속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글쎄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선방한 게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굳이 이 타이밍에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갖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스마트폰 하면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카메라가 이제 대세였잖아요. 예. 우리가 그 스마트폰 차별화 요소를 딱 따졌을 때 더 이상 할 게 있냐. 근데 이제 카메라가 5개 달리고 3D 카메라 네네. 이런 것들 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이 둔화되는데도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하는 이제 플레이어들, 기업들 같은 경우 뭘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수익률이나 기업의 성장 여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유럽이나 인도, 미국 판매 부진 불가피하고 사실 스마트폰 관심도 없으세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쵸. 안 팔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봐서 뭐해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근데 꼭 보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일단 이제 2019년도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 변화는 일단은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삼성전자가 그 ODM 아시죠? ODM 물량을 많이 확대한 걸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점유율 경쟁을 좀 펼친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예, 폴더블 폰이 작년에 예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 아이폰의 이제 가격 하락, 이런 것까지 이제 2019년도에 그 스마트폰의 이제 시장의 주요 변화가 네. 좀 생겼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차장님 저희가 네. 스마트폰 부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앞서 저희가 그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 관련된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 방금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그리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담배와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 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 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소비 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분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부담 추가 경감, 그리고 취약 차주에 대한 재기 지원 등 14.4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 부분의 내수 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 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2.1조 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 소비 저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 업계에는 업무 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으며 그 규모는 총 4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또한 위탁 용역을 통한 외주 사업도
조기 계약한 후에 최대 80%까지 총 5,100억 원 규모 선 지급하고 문화, 여가, 외식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상반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입니다. 먼저 온라인 계약에 대비한 스마트 기기, 방역 위생물자, 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에 8천억 원 선 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자동차 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 원유에 대한 약 64만 배럴, 그리고 업무용 차량 약 1,600대를 상반기로 단교 구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공공기관 건설 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사 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 투자와 공공기관 건설 장비 투자를 2, 4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천억 원씩 총 1조 2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급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 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에 대한 취소, 관급공사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여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2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입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급과 하도금 대급에 대한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일 내지 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조달 참여 비용 등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급 상한을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 계약 보증금은 50% 인하, 그리고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 납품 책임을 면책하고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용역 물품 조달 시에 지역 제품 구매 의무화 등의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뭐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랄지 내수 지원 방안들,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 계속 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대로 또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만 집중을 했었다면 예, 좀 다른 시각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좀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스마트폰 트렌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딱 3가지만 정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유행했지만 무선 이어폰, 이거 코로나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제 귀에다 쓰고 다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플 중심으로 아마 생태계 계속 형성될 것 같고, 예. 두 번째가 폴더블 폰입니다. 올 가을에 또 폴더블 폰 2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또 상당한 또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못 봤는데 직접 써보신 분들 하는 얘기가 화면이 너무 커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원시원하게 보이니까 동영상 같은 게.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HIAA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갤럭시 노트 10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맨 위 상단에 구멍 하나 조그맣게 네. 나 있잖아요. 카메라 네. 구멍. 나머지는 다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잖아요. 예. 그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걸 HIA라고 하는데, 그거를 뚫는 방식에 따라서 HIAA 1, 2 이렇게 나누는데, 방식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방식은 그 구멍까지
구멍을 아주 미세하게 뚫어가지고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그냥 밑에다 놓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기술력이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쪽은 이제 트렌드가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한번 스마트폰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거는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더 밸류를 받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종목으로는 세 종목 ITM 반도체, 에스코넥, 인텍플러스인데 사실 인텍플러스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종목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2주 연속 네. 예 이게 최소 3루타입니다. 네, 많이 가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타율이 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세 종목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ITM 반도체는 그 애플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그 충전기 그 보호 회로예요. 예. 그래서 소형 보호 회로를 만들고 아이폰 11에도 이게 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PMP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보호 회로 부품이 아니라 이건 모듈화해서 반도체한 건데 이게 단가가 기존 제품보다 10배 비싸고 어쨌든 애플에 유일하게 납품을 해요 지금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이 계속 성장을 한다라면 이 회사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에스코넥은 뭐냐면 KH바텍 아시죠? 그 회사가 그 폴더블폰 힌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접힌 이음새 이걸 유일하게 KH바텍이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폴더블폰 2는 에스코넥이 같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입장에서도 하나만 쓰기 좀 부담되거든요. 그쵸. 근데 에스코넥이 이미 삼성 폴더블폰 힌지 모듈 부품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이미 납품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KH바텍과 마찬가지로 참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2호나 3호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에스코넥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좀 발췌를 했던 건데 한번 뭐 이게 100% 된다는 아닌데 KH바텍만 이제 선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2호나 한다면 에스코넥이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인텍플러스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까 HIAA 그러니까 카메라 이 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제 구멍을 뚫는 그거를 할 때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 예. 이게 2차 전지도 하고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핵심은 HIA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이게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시총이 이제 뭐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싸니까 계속 관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인텍플러스도 그러니까 2주 연속 굉장히 종목 수익률이 좋습니다. 뭐 이전에도 종목들 새로운 종목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염승원 차장께 느끼는 것은 이 시기를 진짜 기회로 생각하시나 보다. 종목 발굴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발굴하셨을까 궁금해지네요. 예, 사실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트렌드 코로나랑 무관하게 성장해서 그때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게 서웅이란 또 기업 있잖아요. 예. 건강기. 그러니까 그런 게 오든 안 오든 간에 결국엔 성장할 기업인데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 단기로 이렇게 갈 줄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받쳐주면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업들은 좀 중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두 종목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IS 동서하고 레이언스 가져왔는데 IS 동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건설주 왜 뜬금없이 건설주일까 이러실 수 있는데 IS 동서가 부산에 그 사시는 분들 아시겠죠? 용호동 W라는 그 아파트가 분양 2013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이 회사가 그걸로 이익이 8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주가 8배 날라갔거든요. 진짜 2년 만에. 그러니까 그 신화가 있은 후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내년에 아마 다시 제2의 용호동 W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지구인데 지금 고양 덕은 지구하고요. 경산 중산 지구에 이미 이제 뭐 땅 같은 거 다 매입을 해놨고 여기서 이제 분양이 언제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2021년이 될 수도 있고 2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뭐 건설사기도 하지만 모든 역할을 다 해요. 자기가 이제 디벨로퍼라 그러죠. 땅을 다 사가지고 개발까지 다 하니까 대박이 나면 모든 이익을 다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좀 독특한 모델인데 예. 어쨌든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PER 4배, 5배밖에 안 돼서 워낙 싼데 리스크도 없는데 내년에 내후년까지 이런 게 나오면 의외로 2루타, 3루타 뭐 잘하면 또 5루타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으니까 건설주 중에 좀 뭐 너무 많은 건설주들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IS 동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언스인데 레이언스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때는 좀 재미를 못 봤는데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일단 주가가 되게 쌉니다. 많이 빠져 있고 오늘 좀 오르긴 하더라도 엑스레이 디텍터 그러니까 엑스레이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디지털 영상 신호로 바꾸는 건데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엑스레이 다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야 이게 진단이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보셨죠?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기대 이하로 정말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엄청난 투자할 것 같아요. 선진국들이. 그러면 선두에 서 있는 이런 이제 엑스레이 부품이 됐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 매출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레이언스 지금 주가에서는 저는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은 보지 마세요. 어차피 1, 2분기 깨지겠죠. 깨지겠지만 하반기 내년까지 보면 이쪽 투자 들어가면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좀 장기 관점에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 모두 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걸로. 지금부터 좀 예. 사셔도 되는데 약간 이제 지금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사시고 뭐 다음 주나 이렇게 시장 혹시라도 조정 받으면 그때 한 번 더 사셔서 단가를 조금 낮춰보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주가 날아가자라는 성격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여러 번 두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레이언스 그리고 IS 동서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